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관리, 특히 좀 복잡한 프로젝트 다뤄보신 경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업 분류 체계, 그 WBS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뭐, WBS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아니면 좀 놓치기 쉬운 핵심들, 그런 걸 짚어보는 게 이번 탐구 목표입니다. 자료들 보니까 WBS 기본 원칙부터 뭐 잘 만드는 법, 그리고 이게 왜 그냥 작업 목록 이상인지, 심지어 미래 기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다루고 있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WBS, 결국엔 결과물 중심으로 일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PMBOK 정의를 보면 프로젝트 목표 달성이랑 인도물 산출을 위해 수행하는 전체 작업의 계층적 분해인데 여기서 핵심은 전체 작업하고 계층적 분해예요. 경험상 보면 여기서 전체를 놓치거나 계층을 좀 잘못 설정해서 범위가 빠지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100% 규칙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군요. 모든 하위 작업의 합이 바로 위 상위 작업의 100%가 되어야 한다. 이론은 간단한데 실제로 적용할 때 어디서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맞아요. 100% 규칙. 이게 단순 합계 이상이에요. 프로젝트 범위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데 동시에 범위 밖의 작업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골드 플레이팅 있잖아요. 요구사항 이상의 기능을 막 추가하려는 거. 그런 유혹을 이 규칙으로 막을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일찍 어떻게 할지를 WBS에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WBS는 일단 무엇을 할 건지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무엇을 정의하고 나면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인 작업 패키지, 이 워크 패키지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뭐 8시간에서 80시간 크기를 권장한다는데 이게 실무에서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크면 관리가 좀 애매해지고 너무 작으면 관리 부담이 너무 커지죠. 물론 이 889 규칙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최소 단위여야 한다는 거. 책임자 할당이라든지 예산 배정, 일정 추적 같은 게 명확하게 딱 가능해야 하죠. 그리고 이 작업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문서, WBS 사전이라고 하죠. WBS 딕셔너리.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작업 패키지 이름만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요. 맞아요. WBS 사전이 뭐랄까 작업 명세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완료 기준까지 딱 명시하니까 나중에 이거 다 끝났다, 아니다 이런 기준 가지고 논쟁할 일도 줄겠고요. 그럼 통제 계정, 컨트롤 어카운트라는 건 어떤 역할인가요? 작업 패키지들을 좀 묶는 상회 개념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여러 작업 패키지를 묶어서 비용이나 일정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점이죠. 특히 그 EVM, Earned Value Management 같은 성과 측정 기법 쓸 때 중요한 관리 단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개별 작업 패키지 수준의 아주 상세한 내용하고 프로젝트 전체 수준의 큰 그림 사이에서 딱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간트 차트나 뭐 마인드맵 아니면 요즘 전문 PM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구조화를 잘 도와주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WBS가 경험 있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범위 정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요. 자료들을 보면 프로젝트 관리의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잘 만들어준 WBS는 뭐랄까 프로젝트 성공의 DNA 같아요. 범위 확정은 기본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일정 계획도 세우고 현실적인 예산도 짜고 필요한 자원 식별하고 배분하고 품질 기준 설정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 노출까지 전부 다 연결돼요. 팀원들 간의 역할책임 명확히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할 때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무엇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에 변경 요청 같은 거 들어왔을 때도요. WBS를 기준으로 그 영향 평가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되고요. 확실히 그렇네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어떻게 관리할지가 나오는 거군요. 단순히 할 일을 쭉 나열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어요. 그럼 미래에는 이게 또 어떻게 바뀔까요? 기술 발전이랑 같이. 네, 기술과의 융합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미 많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이 WBS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 AI가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나 비슷한 프로젝트 WBS를 분석해서 초안 생성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랑 연동돼서 작업 패키지별 진척 상황, 뭐 예상되는 지연 같은 걸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예측해주고 그럴 겁니다. 디지털 협업 환경에서는 WBS가 팀원들의 실시간 작업 현황이랑 바로바로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 복잡성이 높은 IT나 건설, 제조 분야에서는 이런 지능형 WBS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들어보니까 WBS는 정말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길들이는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하네요. 단순히 작업을 나누는 기술, 그걸 넘어서 프로젝트 전체를 조망하고 통제하는 핵심 프레임워크군요. 네, 맞습니다. 버위, 일정, 비용, 자원, 위험, 품질, 뭐 이런 프로젝트 관리의 모든 요소들이 결국 WBS라는 뼈대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구조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WBS는 명확한 결과물 정의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 과정이 각 작업 패키지 안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떤 창의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성 같은 걸 좀 저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구조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 다음 프로젝트 하실 때 한 번쯤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WBS에 대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